자, 합니다. 자, 페이지 142페이지 1사이 페이지 142페이지 제목이 이제 호르몬이고 호르몬이 뭐냐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화학물질 이것이 호르몬이야. 호르몬이고 우리가 지금 환경 호르몬은 약간 달려야 돼. 그래서 환경 호르몬 우리는 안 배우니까 넘어가고 호르몬만 잘 배우세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나온 호르몬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되게 조그맣게 안 나와. 조금 원래부터 그래. 그래서 조그만 양이니까 우리가 벌써 말할 때 미량, 미량으로 작용한다. 미량은 되게 미세한 양이야. 조그만 양, 많이도 안 나오고 조그맣게 안 나와. 그래서 조그맣게 안 나오는 것이 딱 좋은 거야. 두 번 너무 많이 나와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나와도 안 돼. 그래서 미량으로 작동하는데 너무 다량으로 나와도 다량 또는 소량 너무 미량보다 더 적게 더 소량으로 나와도 다시 문답 별 걸려. 호르몬 딱 그냥 미량으로 딱 그것만 딱 나와야 돼. 그리고 호르몬의 특징은 얘는 두 번째는 호르몬은 어디로 내보내는 거냐면 우리 혈액으로 우리 혈액으로 다 내보내. 이거 뭐냐면 호르몬이 나오는 호르몬을 만드는 곳은 딱히 호르몬을 분비하는 어떤 관이 없어. 그것을 우리가 말할 때 분비관이 없다. 오케이? 우리 예를 들면 침 보면 이제 침샘에서 이제 이제 분비하는 관이 있어. 침은 이제 바깥으로 다 내보내는 모습인데 이 호르몬 경우는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이 없어. 그래서 저희는 혈액으로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분비관이 없어서 이제 혈액으로 내보내는 이것을 우리가 말할 때 예를 우리가 내분비샘 이렇게 말해. 내분비샘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내분비선 다 똑같아. 이거. 그래서 내분비샘 또는 내분비선 다 똑같은 말. 이렇게 분비관이 있는 것은 참고로 분비관이 있는 것은 이름은 외분비샘 이렇게 말해. 우리가 침샘, 땀샘 이런 전부 다 소화샘 다 똑같이 바깥으로 다 내보내는 것이냐. 그것은 분비관이 있어서 전부 다 내보내는데 호르몬은 분비관이 없다. 오케이? 그리고 호르몬 경우는 일단은 이제 호르몬이 혈액에서 나오면 그것이 이제 호르몬이 작동하는 부위가 있어요. 호르몬이 하는 기능을 작동하는 부위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말할 때 표적기관 또는 표적세포 이렇게 말해요. 어느 이제 특정 세포에서 반응하면 이름을 우리가 표적세포. 사실 표적기관 또는 표적세포 이것은 호르몬이 나오는 곳이 아니고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 아니고 호르몬이 작동하는 부위라는 거. 됐나? 호르몬이 어떤 기능을 하는데 그 기능을 하는 부위가 곧 표적기관 또는 표적세포야. 됐습니까? 이렇게 기억해주고 다음 또 보세요. 그리고 우리 책에서는 이 말 맞던 거예요. 한 가지로 또 하면 어떤 것도 있냐면 우리 책에서 없는데 척추동물 이거 참고로 아는데 척추동물 끼리는 한 가지 호르몬이라고 하면 같은 종류의 호르몬이라고 하면 똑같은 효과를 다 내고 하는 거야. 그래서 척추동물끼리 우리가 말할 때 특이성이 없다. 오케이? 우리가 예를 들면 뭐냐면 척추가 있는 동물끼리 볼 때 지금은 이제 좀 아니라고 하는데 당뇨병 걸린 사람 인슐린 주사 받는 거 알죠? 주사 받고 인슐린 맞는 거. 그 인슐린은 예전에는 돼지에서 얻은 거. 우리 돼지라서 모두 가축 사육 말고 이제 의약품으로 쓸 돼지. 깨끗이 잘 키우는 돼지에서 나오는 인슐린. 그것을 빼와서 사람과 있지 당뇨병 걸린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돼지도 척추가 있죠? 그리고 또 사람도 척추가 있고 같은 척추가 있는 동물끼리는 서로 간에 같은 호르몬이 있으면 똑같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물론 지금은 인슐린을 화학적으로 만들어서 막 쓴대. 지금은 돼지에서 얻어서 그것은 옛날 모습이고 지금은 이제 화학적으로 만들어서 쓰고 막 한대. 이것이 이제 호르몬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자, 어떤 것을 비교할 수 있냐면 호르몬이랑 그리고 이제 신경 비교를 해야 되는데 서로는 어떤 특징이냐? 먼저 우리가 어떤 것을 좀 볼 수 있냐면 자신이 팔 딱 때리면 팔이 아프다? 팔이 아픈데 딱 때리자마자 바로 아파. 되나? 그리고 좀 기다리면 안 아프죠? 그죠? 안 아파. 그리고 진짜 때리는데 먼저 발이 아파? 아니지. 때리는 부위만 아픈 거. 그것을 잘 떠올리면 돼. 먼저 그 신경 호르몬 보면은 작동하는 그 부위, 작용 부위는 얘는 그 되게 좁게 그 맞은 그 부위만 좁게 작용하는데 호르몬 쪽은 넓게 작동한다. 되나? 그리고 또 지속 시간인데 딱 때리면 그때 아프지. 딱 때리는데 계속 아파? 아니죠? 물론 세게 맞으면 아프지. 하여튼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때리면 그때만 아프고 좀 시간이 지나면 안 아프고. 그래서 지속 시간은 신경은 좀 짧은데 호르몬은 좀 길어. 물론 이것에 대한 얘기 좀 이따 나중에 할 거. 다음에 뭐지? 또 흘렸어. 네. 속도. 그래서 전달 속도를 보면은 신경 정도는 딱 때리면 바로 아파. 빠른데 호르몬은 느려.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면.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전달하는 매개체 경우는 호르몬 경우는 누굴 통해서 전달되냐면 혈액으로 전달되고, 신경은 얘는 무엇을 전달되냐면 우리가 이제 처음 편 뉴런으로 이렇게 다 전달한다. 되십니까?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것이 뭐냐면 호르몬. 사람 몸에서 어떤 호르몬 나오는지 이제 외워야 돼. 이것도 모델은 이제 시험 문제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갈 사람 경우는 외워야 돼. 이거 모델은 고등학교 때 또 나와. 물론 고1 때보다 고2 때. 고2 때 그때 생명학을 하면서 그때 생명과학 때 나오는데 미리 알면 좋아. 지금이랑 그리고 이제 고2 때 배우는 생명과학이랑 나오는 호르몬 이제 개수는 물론 고2 때 배우는 호르몬 개수가 더 많아. 하지만 이제 우리 지금 중3 때랑 비교하면 한 4개, 5개 정도 좀 더 많은 거야. 지금도 물론 내용이 좀 개수 많지만 고등학교 때 좀 더 많아지니까 지금 잘 외워도 좀 기억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때 편해. 그러자 먼저 우리 호르몬이 나오는 그 장소랑 그리고 어떤 거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그럴 때 그냥 글씨로 하는 것보다 그림. 또 정밀묘사. 똑같아. 이 정도는 알죠? 요 모습? 이거 뭐 기본. 쉬웠다. 됐어. 좋아요. 됐습니까? 그래야 돼. 일단 애기하면은 그냥 대충 딱 그려면 돼. 졸려면 이거 그려면 돼. 상관없어요? 이때 보면은 그 호르몬이 나오는 장소 먼저 봐야 되는데 먼저 뇌 이렇게 딸려 있는 그 간내 밑에 있는 곳이 이것이 이름이 뇌하수체. 여기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 종류가 많은데 그 일단 어떤 것이 있냐면 생장 호르몬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 그 수분이 제흡수를 촉진하는 우리 몸에서 이제 그 오줌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 콩팥에서 그 오줌으로 나가는 물에서 그 물을 다시 또 제흡수하는 그래서 수분이 제흡수를 촉진하는 호르몬인데 그 이름이 항이동 호르몬이야. 다음 또 어떤 것도 있냐면 그 우리 다른 부위에서 아무튼 그 호르몬이 잘 나오도록 그 호르몬이 나오는 곳을 더 더 자극을 해서 그 호르몬이 더 잘 나오도록 해주는 그 자극하는 호르몬인데 그 자극하는 부위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물론 한 가지 호르몬은 한 가지 부위에서 어떤 작동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어디를 자극하는 호르몬이다. 뭐뭐 자극 호르몬. 되십니까?
나중에 다시 써하고 나중에 이 얘가 좀 몇 가지 있는데 이런 패턴이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호르몬이 더 잘 나오고 자극하는 호르몬이야. 세 가지가 이제 뇌하수에서 나오는 호르몬. 이 정도는 우리 중3 때 좀 외워야 돼. 네.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그 모의 때, 생명학을 때 좀 더 순항할 수 있다는 거. 자, 두 가지 거, 두 가지 거. 그러면은, 아무튼 얘는 그 반대 밑에 있는 거다. 반대 밑에 있는 그 뇌하수체. 아니고, 그 뇌하수체 그냥 조그매. 조그만데, 거기서 나오는 호르몬이 많아. 아니, 뭐, 우리의 그, 약간 나비 모습인데, 이 이름은 갑상샘. 완전 들어봤죠? 갑상샘. 또는 뭐 갑상선 다 똑같아. 사실 뭐 끝나는 이름이 샘 또는 선 다 똑같은 거. 네? 자 갑상샘인데 여기서 하는 호르몬은 뭐냐면 티록신 넣어요. 그리고 티록신. 그래서 티록신이 하는 역할을 뭐냐면 그 세포부 세포호흡을 축제는.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자, 세포호흡 하면은 뭐 어떤 것이 나오게? 이것이 뭐냐면 어떤 것이 나오면 에너지. 우리 세포호흡은 숨 쉬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 되는 과정이야. 자, 이거 하면은 그래서 세포호흡부터 축제되는 과정이니까 에너지 나오는데 참고로 우리가 이제 세포호흡에서 나오는 에너지에서 약 3분의 2가 열 나와. 열 나오는 거 많아 이게. 이것을 왜 쓰냐면은 우리가 추울 때 우리 몸 내에서 자동으로 우리의 체온을 감지해가지고 춥구나 라고 해서 먼저 감지를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이제 티록신이 더 많이 나오는 모습에서 셀프로 자동으로 전자 작동하는 거야. 그래서 티록신 나와서 우리 몸에서 세포호흡을 더 많이 하도록. 사실 세포호흡은 이것이 아니야. 숨 쉬는 건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에너지 되는 과정이야. 추울 때 에너지 되는 과정을 많이 하는데 그런 당연히 열도 되게 많이 나와. 이 나오는 에너지 중 3분의 2가 열입니다. 그래서 열이 필요하면 세포도 많이 하는데. 이건 좀 다음에 또 합니다. 뭐가 되냐면 그 홍팥 위에 있는 이거. 이 이름이 이자이고 이자에서 나온 호르몬 두 가지 중요한 거. 이름은 글루카곤 그리고 그 인슐린. 근데 역할은 자 글루카곤은 얘는 우리 그 피 속엔 그 이제 포장이 좀 적은데 나오는데 얘는 약간 어려워. 얘는 글리코제는 글리코제는 잘 되나? 얘를 인슐린이야. 그리고 여기서 포도당을 분해한다. 분해해서 우리 피 속에 그 포도당이 더 많아지도록 하는 거야. 잘 오네? 나 밑으로. 난 밑으로 한다. 나 잘 없으니까. 인슐린인데 얘는 거꾸로. 맞아. 얘는 거꾸로. 포도당을 얘를 이제 글리코젠으로 합성한 거야. 오케이? 이것이 얘는 분해고 얘는 합성인데 전부 다 뭐냐면 전부 다 이제 탄수화물이야. 탄수화물인데 참고로 그 글리코젠은 다당류 이거 다음 포도당 얘는 단당류. 다당류는 당이 되게 많이 붙은 거. 다당류고 단당류 얘는 당 하나밖에 없는 거. 당 하나로 당 많은 거다 보니까 다당류가 분해가 되면 단당류를 분해. 거꾸로 단당류가 합체하면 얘는 다당류 되고. 그래서 이렇게 단당류를 분해하는 호르몬이 글루카곤이고, 다음에 단당류를 다당류로 다시 합성하는 거. 이름이 인슐린.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 글루카곤 그리고 이제 글루코젠인데 이름이 비슷해. 비슷한 거는 이자. 그래서 이자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글루카곤이야. 왜요? 왜요? 아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자 근육하고 오케이? 이요. 나머지 초성을 해보자 거의 비슷해. 색깔이니까 자, 이자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글리코젠이랑 그리고 인슐린. 맞는 거 틀린 거? 맞는 틀린 거. 틀린 거. 글리코젠 아니고 글루카곤. 글루카곤이랑 그리고 인슐린 두 가지나? 그죠? 하는 거 기능도 좀 잘 보고 하면 돼. 여기서 다 끝난 거 아닙니다. 어떤 것도 있냐면 우리가 이거 콩팥 위에 이거 위에 이 이름이 뭐냐면 부신이고 이 부신에서 나오는 이제 호르몬 이것이 뭐냐면 이름이 아드레날린 나온다. 아드레날린 나온다. 되십니까? 자, 아드레날린 이것도 우리가 게임할 때 좀 많이 나오죠. 아드레날린. 그래서 게임할 때 아드레날린 쓰면 어떻게 돼요? 더 빨라집니다. 그것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좀 더 활발하게 운동할수록 세포, 우리 그 심장을 더 빨리 더 뛰고 심장 빨리 더 뛰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혈압과 상승하는 모습이야. 또 뭐냐면 우리 피 속에는 그 소변의 양이 더 많아지는 거야. 그 혈당량을 더 높인다. 이거? 자, 글루카곤. 자, 글리코젠을 분해해서 포장되는 거야. 똑같이 얘도 당연히 많아져. 그러니까 글루카곤 하면 그전에는 혈당량 증가하는 거야. 혈당량 증가. 그리고 인슐린은 거꾸로 이제 포장을 글리코젠 합성하는 거. 얘는 혈당량 감소하다. 혈당량 감소. 그런가?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에서 혈당량 증가시키는 호르몬은 글루카곤 그리고 아드레날린 그리고 혈당량 감소시키는 거는 인슐린. 그래서 잘 보면 그 증가시키는 거 두 가지인데 감소시키는 거 한 가지죠. 한 가지에 있다 보니까 이 한 가지가 망가지면 안 됩니다. 한 가지가 망가져서 생기는 병이 뭐야? 당뇨병. 물론 당뇨병 경우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냥 흔한 일반적인 그 당뇨병이 인슐린이 잘 안 나와서 인슐린 부족해서 나오는 병이다. 해주면 돼요. 먼저 좀 하는 거. 나중에 이것을 게임할 때 좀 떠올리는데 그만큼 우리 몸도 더 빨리 더 작동하려고 심장도 더 빨리 더 뛰고 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에너지도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에너지도 많이 필요해. 그 에너지 그거는 뭐냐면 정답 포장. 포장이다. 우리가 피 속에 포장이 더 많아지면 그만큼 그 포장을 이런 세포 통해서 에너지가 더 많이 쓴다. 이렇게 돼요. 그다음 아닙니다. 또 여기는 생기세인데 남자 다 포함돼서 여자 경우는 이제 난소, 남자 경우는 정소. 난소랑 그리고 정소인데 난소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얘는 물론 이제 난소 자체보다는 뭐 난소 아무튼 여자한테 나오는 호르몬 얘는 프로게스테론 아니면 에스트로겐 두 가지 쓸데없다. 이게 잘 이거네. 여기 프로게스테론 여자는 프로게스테론이고 그리고 또 뭐죠? 합니다. 정소면은 이런 여기서 나온 호르몬 얘는 이제 여기 정소 그 뭐냐 저 스테로이드 쓰는 거 뭐지? 이거 뭐야? 테스토스테론 여자는 호르몬 얘는 에스트로겐 두 가지가 여자 그리고 프로게스테론 그리고 이제 에스트로겐 두 가지가 여자에서 난소에 나오는 호르몬 물론 난소 자체보다 난소 통해서 나오는 물질에서도 나오는 막 그래. 그리고 이제 테스토스테론 이것은 그 남자에서 나오는 호르몬이다. 그 남성 호르몬.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정답 한 역할을 뭐냐면 2차 성생. 우리 청소년기에 보면 남자 그도 여자답게 그 변화시키는 호르몬. 그것으로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는 거 해주면 돼. 간혹 가다 그 스포츠 경기에서 여자인데 근육질 있는 거. 그 경우가 원래는 이제 하면 안 되는데 그 불법으로 이제 그 프로게스테론 아니면 이거 뭐야 그 테스토스테론
그래서 이 남성 호르몬을 불법으로 이제 주사해서 여자한테 기능도 키우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올림픽 때 지난번 때였나? 그때 보면 이제 아프리카 쪽인가 그러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인데 그 달리기 육상 잘하거든. 그래서 딱 보면 이제 브리즈. 그럼 딱 보면 남자 같아. 그 여자 경기 나오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그 검사하자. 그 성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검사하자. 그러니까 검사 안 해. 아무튼 그래서 이것이 이제 2차 성질. 이렇게 있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 돼.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외워야지만 최소 2문제 맞는다. 그래서 유치랑 머리 이름 봐야 돼. 그리고 하는 역할인데 딱 잡아. 이때 보면 이거 뭐뭐 작업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뭐냐면 예를 들면 그 갑분선생님에서 티록시 나오죠? 이 티록신에서 잘 나오도록 갑분선생님 자극하는 프로그램 이름은 갑상샘 자극 프로그램이에요. 또 보면 이 부시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이거든. 안 알게? 부시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이 더 잘 나오도록 얘를 또 자극하는 거. 이름이 부신 자극 프로그램 이런 거예요. 또 왜 또 생샘 자극 프로그램 이렇게. 그래서 통합을 해봤자 이런 패턴이야 그냥. 그래서 여기 들어갈 곳이 많다 보니까 각각 정답 다 따로 외우는 게 너무 많아. 많다 보니까 그러면 그 공통으로 들어갈 것이 무엇인지 좀 봐야 돼. 세 가지. 설명. 생장호르몬 어디 쓰이게? 생장호르몬. 생장이 뭐냐면 우리 몸도 커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키 또는 살찌고 하는 거예요. 정답 생장. 우리 성장과 생장 달라. 그 성장과 성장에서 우리 차이점이라고 하면 생장 경우는 어떤 겉으로 보여 어떤 이제 변화 커지는 거, 또 키도 커지고 하는 거. 근데 그 성장 경우는 그 겉으로 보이는 거 그리고 또 겉으로 안 보이는 거 포함해서 약간 포괄적으로 하는 거. 예를 들면은 그 시간이 더 지날수록 그 경제가 더 성장합니다. 경제 성장하는 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어떤 해봤자 뭐 이제 숫자로 표시하고 하는 거지. 겉으로 보이고 하는 뭐 건물 짓고 하는 발전하고 하는 거지. 그것이 경제 성장 아니고. 그래서 경제 성장하는 거. 그래서 성장 경우는 눈을 안 보이는 것도 좀 더 포함돼. 좀 더 큰 범위가 떠오르면 돼요.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 얘가 말투 좀 봐야 되는데 먼저 항이뇨.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뇨작용. 이거는 이뇨작용.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오줌 싸는 거. 오줌 싸는 것이 이뇨작용이에요. 근데 항 뭐 하는 거? 저항하는 거. 다시 말해 오줌 잘 못 싸도록 하는 거. 문제. 오줌의 주 성분은 뭘까? 오줌에서 가장 많은 성분. 쉽다. 오줌에서 가장 많은 거. 어머니. 그거보다. 오줌에서 가장 많은 성분. 물. 오케이? 물인데 항이뇨 호르몬은 오줌을 이제 저항하는 거. 다시 말해 오줌을 이제 그 잘 못 쓰도록 하는 거. 잘 못 싸도록 하는 거. 그러고 하니까 그 오줌이 대부분이 물이야. 그 물이랑 더 줄이고 하는 거야. 그러려면 오줌으로 나가는 물을 다 줄이면 돼. 근데 일단 방광으로 나가는 오줌은 끝난 거. 그래서 뭐 흡수 못합니다. 근데 방광 가기 전에 그 홈팟에서 오줌에서 나갈 그 물을 재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 홈팟에서 보면 여가 맞죠? 여가 분비 재흡 여가 재흡수 분비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오줌 만들거든. 나갈 때 나가는 물에서 그 홈팟에서 나가는 물에서 그 물을 다시 재흡수하면 그만큼 오줌량이 더 줄어들어. 그만큼 이제 오줌 잘 못 나가는 거야. 재밌는 거다. 항이뇨 호르몬이야. 다시 얘는 우리 뭐라고? 콩팥에서 물 재흡수 촉진하는 거야. 되나? 원래 그 콩팥에서 보면은 우리 몸에 필요한 물도 흡수하는데 그 물을 더 잘 흡수하도록 하는 거예요. 되나? 그리고 한번 방광으로 나가는 그 오줌은 끝 안녕하는 거. 그래서 방광으로 나가기 전에 콩팥에서 이제 오줌으로 나갈 그 물을 더 줄이려고 이제 이렇게 항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되나? 이렇게 보면 돼. 뭐 되냐? 해가지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우리가 호르몬에 대한 무엇인가. 외워야 되는 거. 이제는 우리가 어디 보면 이제 그 페이지는
144페이지인데 호르몬과 관련된 질병, 자, 갑니다. 먼저 생명 호르몬 이것이 많이 나오면 키가 커집니다. 커지는데 사람 키가 적당히 커져야죠. 너무 많이 커지면 또 안 좋아해. 너무 많이 커지고 뭐냐면 다시 말하면 생명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서 키가 너무 많이 커지는 거. 그것이 뭐냐면 거인증. 거인증은 일반 키 큰 사람과 달려요. 우리가 뭐 만화 같은 데서 나오는 거인 보면은 약간 이마 약간 뭐 튀어나오고 약간 뭐 이제 주부터 있고 그런 거 그런 그 형상이 되는 것이 그 거인증의 어떤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이제 생명으로 너무 많이 나오면 거인증 그래서 안 좋아요. 물론 이제 청소년기에는 좀 잘 나와야죠. 잘 나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오면 키가 너무 크죠. 그래서 인터도 넓고 더 높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농구 국가대표에서 가져오는 키 큰 사람 혹시 누군지 알아? 하승진. 그 사람 키가 얼마 되겠네? 까먹었다. 키가 2m 23? 아마 그래? 2m 16인가? 물론 하승진 그 사람 그 가족이 그 사람 아빠 엄마 그리고 이제 누나도 있고요. 다 크다. 아빠도 키가 2m래. 참고로 엄마도 아빠도 농구 선수 국외 아무 그러고 농구 선수 엄마도 농구 선수 아무 그래. 그리고 제 하승진 누나가 이제 하은진 아니야 그 하은주 그 사람도 이제 국가대표 선수고 그래서 그 4명 내시고 그래서 하승진 그리고 하승진 누나 그리고 하승진 부모님 그래서 총 4명에 대한 평균 키가 2m인데 2m 되는 사람 본 적 없지? 네. 이거 거의 미용 4명 평균 집안 한식으로 보면 평균 키만 큰 거냐 몸들이 크겠지? 한 명, 2명, 3명? 4명? 내 친구 딱 서 있으면 이제 그러지 않고요? 아무튼 근데 너무 그러니까 하승진 경우는 그 중에서 더 큰 거지. 하승진 그 선수 보면은 실제로 20대 초반이나 중반 때 보면 이제 그 뇌하수체 이거 생명으로 이거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좀 적게 나오더라도 어떤 수술했어요. 머리 뇌 수술하고 머리 그래요? 하는 거. 아무튼 너무 많이 나오면 병 걸려요. 그것이 거인증 걸려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 적게 나오면 또 병이야. 그것이 뭐냐면 소인증. 우리 보면 그 난장애들 정도 떠올리는데 잘 못 자라는 거. 그냥 알겠네. 물론 보면 이제 그 사람마다 키가 그 잘 커지고 하는 어떤 나이대 좀 달라가는 게 하여튼 되게 이제 청소년기. 되게 보면 뭐 한 중학교 정도 그 시절이 좀 잘 크는데 중학교 시절 지나서 간혹가다 보면 이제 군대에서 키가 좀 커지는 경우 있지만 그건 거의 없고 사람마다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럴지 몰라도 평생 나이가 먹었는데도 키가 좀 작은 경우 그리고 유전 빼고 그 경우가 보면 이제 그 소유증이라는 거 같아요. 아무튼 너무 많아도 병 적어도 병이다. 다음에 몇달 또 있다. 그 생명으로 의식 너무 많이 나오면 그 말단 부위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 팔다리 말고 손과 발 같은 것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 힙에서 더 큰 거. 그것이 이제 말단 비대증. 그래서 보면은 참고로 내 손이 손 크나 작나? 커져 보여.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 손이 내가 이제 초선 때 손. 진짜로.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더 작아 이게. 왜 그런데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가 키가 지금도 조그만 거? 조그만 손만 팔다리 말고 손만 커서 손만. 물론 보면 약간 좀 집안 유전도 같기도 하고 그래. 아무튼 그래서 그 당시 손만 좀 더 빨리 커진 거. 지금 딱 하면 이 한 병이 지금 20.5가만 나와요. 보면. 근데 그 당시 초등학교 3학년 때 보면 21 나오고 21. 그러니까 지금은 그 큰 차이 없어요. 하지만 손 부위 먼저 좀 더 잘하고 그래. 이것은 아니죠. 그냥 성인인데도 그 손과 발이 유난히 더 큰 거. 그 예전에 보면 이제 그 헬스픽 같은 거 보면은 알레르기에 걸려서 이제 어느 외국인 남자인데 키는 별로 뭐 많이 큰 것은 아니지만 이제 발 사이즈가 뭐 40cm? 이 정도? 40cm. 발 사이즈가. 키는 별로 뭐 키가 큰 것도 아니야. 40cm 되는 거. 그 신발 좀 크죠? 이번에 신발 신고 다녀야 그것이 말단 비대증. 이런 거. 넘어가. 다음 또 이어서. 자, 보면 이제 티록신.
이 티록신은 뭐냐면 세포업을 하는 건데 티록신이 너무 많이 나오면 세포업을 너무 많이 해. 이것이 이제 그 갑상선 항진증이라고 그래. 그래서 세포업을 너무 많이 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들 그것이 이제 빨리빨리 그 에너지를 다 복용한 거야. 되나? 그래서 이런 사람 그러니까 티록신이 너무 많이 나온 사람은 살이 잘 안 쪄. 그 말라. 마르고도 열도 많고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거꾸로 티록신이 이제 적게 나오는 경우 그 경우는 이제 그 갑상선 저하증. 근데 그 사람 경우는 이런 세포업을 좀 적게 하니까 에너지가 별로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약간 좀 힘없고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그 먹은 음식들을 이것을 에너지 없애야 되는데 에너지를 잘 없애다 보니까 몸이 커지고 하는 거야. 이런 모습이 있어요. 또 보면은 보면은 맞다 그 갑상선 항진증 경우 눈이 앞으로 좀 튀어나오는 거. 약간 뭐랄까 그 붕어 눈처럼 튀어나오는 거 있고 다시 보자. 그 티록신이 좀 적게 나오면은 열 또한 이제 더 적게 나와. 적게 나오니까 거울이 더 추위를 더 잘 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체질적으로 추위가 더 잘 탈 수 있지만 아무튼 티록신이 적게 나와서 그럴 수도 있고 어때요? 다음 인슐린 마지막 이거 끝난다. 자 인슐린 이것이 중요해서 물론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인슐린 경우는 얘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당뇨병이란 거야 이게. 그래서 인슐린 이것이 잘 나와야지만 당뇨병 걸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 당뇨병 걸리는 원인이 무조건 인슐린만 있는 것도 아니야. 인슐린이 많이 다른 것 때문에 당뇨병 걸리는 것도 있지만 일반의 당뇨병 경우는 인슐린 이것이 적게 나오는 거예요. 걸린다 이게. 그래서 인슐린 이것이 적게 나와서 걸려서 당뇨병이다 떨리면 돼요. 나머지 없어요. 그 당뇨병 자체는 보면 이제 관리만 좀 잘하면 좋은데 어떤 그 합병증 같은 거 그것 때문에 좀 문제야. 그리고 말 그대로 당뇨병 경우는 그 당뇨병 그 오줌에 소변이 섞어서 나가는 경우에 우리가 오줌 검사할 때 보면 오줌 속에 그 포장이 좀 섞어서 나오는 경우 그때는 당뇨병을 약간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약간 생활 상식이다 보니까 이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알겠죠. 질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항상성에서 이제 마지막 그 부분 끝난다. 오케이 끝. 다음에 끝. 쉬우.